한 달 전기료 2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인 진짜 비법이 있습니다. 올여름 평균 전기료가 작년 대비 37% 인상되면서 에어컨 켜는 것도 부담스러워진 상황. 하지만 물리학적 원리를 활용한 이 방법만 알면 선풍기 하나로도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2025년 여름 전망에 따르면 올해 폭염 일수가 작년보다 2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만 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를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 없이 버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적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선풍기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선풍기는 실제로 공기 온도를 낮추지 않습니다. 대신 공기를 순환시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피부 표면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기화열이 발생하고 이때 체온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실내 습도가 너무 높거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풍기 바람을 실제로 차갑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증발 냉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이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자연 현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막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전통적인 냉각 방식이기도 합니다. 현대 에어컨의 원리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얼음을 활용한 냉각법입니다. 직경 30cm 이상의 넓은 그릇에 얼음을 가득 담아 선풍기 앞 25cm에서 30cm 지점에 놓으세요. 여기서 핵심은 높이입니다. 그릇이 선풍기 날개 높이와 같은 선상에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제로 온도계로 측정해 본 결과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선풍기 바람의 온도가 3도에서 4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30도일 때 선풍기 바람 온도가 26도에서 2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 공기를 냉각시키고 선풍기가 이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얼음의 단점은 지속성입니다.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완전히 녹아버리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2리터 페트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페트병에 물을 80% 정도 채워 냉동실에서 완전히 얼린 다음 사용하면 됩니다. 페트병 얼음의 장점은 지속력입니다. 일반 얼음 덩어리와 달리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냉각 효과가 지속됩니다. 표면적이 넓어 열 교환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냉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린 페트병을 젖은 수건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수건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추가적인 냉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증발 냉각이라고 하는데 실제 에어컨의 작동 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체감 온도가 5도에서 6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페트병 2개를 준비해서 교대로 사용하면 하루 종일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풍기 앞에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냉동실에서 얼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기료는 선풍기 사용료만 발생하므로 하루 약 4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에어컨 사용료가 하루 평균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인 것과 비교하면 약 35분의 1 수준입니다. 더 강력한 냉각 효과를 원한다면 소금물을 활용해 보세요. 물 1리터에 소금 3큰술에서 4큰술을 녹인 소금물을 페트병에 넣어 얼리는 것입니다. 소금물의 어는 점이 일반 물보다 낮기 때문에 더 차갑고 오래 지속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소금이 물 분자의 결합을 방해해 더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므로 냉각 효과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안전상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페트병에 물을 너무 가득 채우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해 병이 터질 수 있습니다. 물을 넣을 때 부피가 약 9% 증가하므로 반드시 80% 정도만 채워야 합니다. 또한 젖은 수건을 사용할 때는 물이 선풍기 본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풍기 뒤쪽에 냉각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선풍기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뒤쪽에서 공기를 흡입해 앞쪽으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흡입구 근처에 냉각 장치를 설치하면 선풍기 전체에서 나오는 바람이 고르게 차가워집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택배 포장에서 나오는 아이스팩이나 얼린 생수령입니다. 이들을 선풍기 뒤쪽 흡입구 근처에 고무줄이나 끈을 이용해 단단히 고정시키면 됩니다. 단, 물이 흐르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닐봉지나 방수천으로 완전히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선풍기에서 나오는 모든 바람이 균등하게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앞쪽에 얼음을 놓는 방법은 일부 바람만 차가워지지만 뒤쪽 냉각 방식은 전체 바람이 시원해집니다. 특히 거실이나 넓은 공간에서 사용할 때 효과가 뛰어납니다. 안전을 위해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을 고정할 때 선풍기 날개나 모터 부분에 절대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풍기 작동에 방해가 되면 과열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물이 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두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면 냉각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앞쪽에는 얼음 그릇을, 뒤쪽에는 아이스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실제 측정 결과 실내 온도 32도에서 선풍기 바람 온도가 24도에서 25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일반 에어컨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제 밤 시간대에 특히 효과적인 공기 순환 냉각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바깥 공기가 실내보다 서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시원한 바깥 공기를 들여오는 것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창문을 두 곳 이상 열고 한쪽 창문에는 선풍기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합니다. 그러면 실내의 더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반대편 창문으로는 자연스럽게 시원한 바깥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를 음압 환기라고 하는데 건축물의 환기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여름철 밤 시간대 실내외 온도차는 평균 4.5도라고 합니다. 이 온도차를 활용하면 에어컨 없이도 상당히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낮 시간대에는 절대 이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바깥 온도가 실내보다 높으므로 오히려 더 더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나 오존 농도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코리아 앱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을 확인한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몸에 직접 적용하는 냉각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몸이 달아오른 상태라면 시원함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몸의 냉각 포인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인체에는 굵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목 뒤쪽, 손목 안쪽, 발목, 겨드랑이 등입니다. 이 부위들을 차갑게 하면 차가운 혈액이 몸 전체를 순환하면서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선택적 냉각이라고 합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수건을 찬물에 적셔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짜낸 다음 목 뒤나 손목에 감습니다. 그 상태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수건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 온도를 낮춥니다. 동시에 혈관 냉각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실제 체온 측정 결과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체온이 10분 만에 0.7도에서 1도 정도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건은 약 15분에서 20분마다 다시 적셔주면 됩니다. 더 오래 지속시키려면 얼음물을 사용하거나 수건을 냉동실에 잠시 넣어두었다가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젖은 수건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더 편리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냉각 스프레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쿠링 스프레이나 멘톨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가격은 3,0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에탄올이나 멘톨 성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에 냉각감을 줍니다. 팔이나 다리에 가볍게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쐬면
즉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냉각 스프레이의 장점은 즉효성입니다. 뿌리는 순간부터 차가운 느낌이 들고 효과가 30분에서 40분 정도 지속됩니다. 하지만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얼굴이나 목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눈이나 코에 들어가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사용 전에 팔 안쪽에 소량을 뿌려 테스트해 보세요. 셋째, 하루 4회에서 5회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과도한 사용은 피부 건조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습도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도 공기가 눅눅하면 땀이 제대로 증발하지 않아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름철 습도는 70%에서 80%의 달의 불쾌감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사람이 쾌적하게 느끼는 습도는 50%에서 60%입니다. 이 수치를 넘으면 같은 온도라도 더 덥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온도가 28도이고 습도가 60%일 때와 온도가 30도이고 습도가 50%일 때를 비교하면 후자가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를 체감온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습도가 온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습도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선풍기와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전기료는 에어컨의 30%에서 4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시원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습기가 없다면 천연 제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는 훌륭한 천연 제습제 역할을 합니다. 방 곳곳에 구겨진 신문지를 놓아두면 습기를 흡수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새 신문지로 교체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숯도 좋은 천연 제습제입니다. 작은 그릇에 숯을 담아 방 안에 놓으면 습기를 흡수하고 냄새까지 제거해줍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햇볕에 말려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굵은 소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넓은 접시에 굵은 소금을 펼쳐 놓으면 소금이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습도를 10%에서 15%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습도가 10% 낮아지면 체감온도는 약 2도 내려갑니다. 따라서 실내 온도 30도, 습도 80%인 환경을 온도 30도, 습도 65%로 만들면 체감온도는 28도 수준이 됩니다. 습도 조절과 함께 중요한 것이 공기순환입니다. 정체된 공기는 열기가 쌓이기 쉽습니다. 선풍기를 고정된 방향으로만 돌리지 말고 회전 기능을 활용하여 공기를 골고루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천장형 선풍기가 있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선풍기 위치도 중요합니다. 바닥에 놓는 것보다는 약간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선풍기를 높은 곳에 두면 더 효과적으로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선풍기 받침대나 테이블을 활용하여 바닥에서 50cm에서 80c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실제 전기료 절약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에어컨의 시간당 전기 사용량은 1.5쿠에서 2.5쿠입니다. 현재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에어컨을 8시간 사용할 때 하루 전기료는 2,000원에서 3,500원입니다. 한 달이면 6만 원에서 10만 5천 원이 나옵니다. 반면 선풍기의 시간당 전기 사용량은 0.03쿠에서 0.06쿠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하루 전기료는 40원에서 80원, 한 달이면 1,200원에서 2,400원에 불과합니다. 에어컨 대비 약 40분의 1 수준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 가족의 경우 작년 7월에서 8월 전기료가 월 평균 21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활용해 에어컨 사용을 80% 줄였더니 월 전기료가 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개월 동안 28만 원을 절약한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박모 씨 가족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철 전기료가 월 16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선풍기 냉각법을 적용해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11만 원 절약한 금액으로 가족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유용한 팁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창문에 차양막이나 커튼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차단하세요. 태양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실내 온도 상승을 2도에서 3도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쪽 창문은 오후 햇살이 강함으로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존 백열전구나 형광등은 열을 많이 발생시키지만 LED는 열 발생량이 적습니다. 조명에서 나오는 열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1도에서 2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LED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 선택도 중요합니다. 면이나 리넨 소재의 옷을 입으면 통풍이 잘 되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밝은색 옷은 열을 반사하므로 어두운 색보다 시원합니다. 특히 외출할 때는 흰색이나 연한색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온도가 35도를 넘는 극한 더위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영유아나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대야가 지속되는 밤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에어컨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용해 실내 온도를 낮춘 후 선풍기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면 전기료를 절약하면서도 쾌적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체온 변화는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냉각 스프레이나 차가운 수건을 사용할 때는 점진적으로 적용하세요. 심장질환이나 혈압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용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8잔에서 10잔의 물을 마시고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한하세요. 수분 보충에는 보리차나 녹차가 좋습니다. 차가운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음료가 체온 조절에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얼음이나 페트병을 활용해 바람 온도를 실제로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선풍기 뒤쪽에 냉각 장치를 설치하면 모든 바람이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셋째, 밤 시간대 공기 순환을 통해 자연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인체 냉각 포인트를 활용하면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습도 조절이 시원함의 핵심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기료도 절약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극한 더위에서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에어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와 지혜로운 실천이 시원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얼음 한 조각, 선풍기 하나, 창문을 여는 타이밍만 잘 조절해도 충분히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여름을 보내는 것.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때로는 에어컨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오늘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의 여름을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시원한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 이막이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꽃피기를 바랍니다.